노동소득에 좀 한계가 좀 오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따라갈 수가 예, 없잖아요. 노동소득보다 돈이 풀리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물가는 더 오르고 돈이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생기게 되면 사실 제일 좋은 점은 시간을 살 수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그렇죠. 있죠. 주식시장이 좋으니까는 대출 받아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다. 뭐 이런 네.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네, 머니올라 시청자 여러분, 염승환 이사님이 왜 주말이 아닌데 머니올라에 출연하실지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실 저희가 염 이사님은 항상 모시고 싶은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신데요. 늘 바쁘시기 때문에 시간을 존중해드리는 의미도 있었고 또 계기가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선물처럼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자, 요즘 이제 주식시장이 비교적 좋다 보니까 저희가 염 이사님과 방송을 하는 것도 매우 즐겁기도 한데요. 한편으로는 이럴 때일수록 마음이 너무 흥분이 돼서 또 투자에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야말로 투자의 원칙들 한 번쯤 짚어보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염 이사님께서 어떤 책의 추천사를 쓰신 거를 알게 됐는데요. 바로 부자 아빠 투자 불변의 법칙이라는 이 책입니다. 신간이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클래식 서적과는 다른 책입니다. 그런데 또 일본인 저자가 쓴 책이고요. 염 이사님께서 추천사를 써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뵈니까 좋네요. 또 자주 네네네. 뵈서요. 네. 이 책에 추천사를 주셨더라고요. 네. 이 책이 그 부자 아빠 그 책은 아니죠? 그거랑 상관없고 이제 제목이 그런 거고.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 부자 아빠라고 하는 이제 타이틀을 달고 추천사 써달라 그래서 부자 아빠? 그래서 봤더니 그분이 아니고 일본 사람은 맞는데 그 이제 저자분 이름이 타짱이시고. 타짱. 근데 짱? 이제 한번 읽어봤는데 내용도 괜찮았는데 약간 저는 그게 좀 이분이 이 책을 쓰신 그 마인드가 너무 좀 좋아서 네. 뭐냐면 이분이 이제 거의 말기 암이거든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이분도 의사예요. 의사신데 이제 의사가. 쓴 이제 동기가 그거죠.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네, 그냥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은 자기가 벌었고 이제 이거를 그냥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는 자기 딸들이 있는데 자식들한테 그 물고기 잡는 법을 좀 알려주고 싶다. 그야말로 네. 물고기가 아니라 평생 이제 돈을 잘 관리할 수 있게 주식 투자할 수 있는 네. 그거를 이제 그런 걸 하자는 목적으로 썼는데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책을 쓰게 되신 것 같아요. 대중한테까지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분이 제가 읽으면서도 약간 그래도 이분 좀 오래 사셨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본인이 시한부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이제 자식들한테 이 생존 지혜를 좀 물려주자 이런 마인드로 주식시장에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런 이유들도 담겨 있고 이게 일본 사람이 썼지만 어차피 투자는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공감되는 내용들도 좀 많이 있고 실제 우리 한국 기업에도 투자한 그 내용이 있어요. 한국 조선사에. 그래서 그걸로 좀 수익 냈던 여기 있네요. HD 거기. 한국조선해양. 맞습니다. 큰 돈을 벌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양한 내용, 특히 이제 가치 투자 어떻게 하는지 이분이 강조하신 게 역발상 투자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역발상 좀 투자. 많이 담겨 있어서 한번 저도 읽고 되게 좀 괜찮았습니다. 네. 염 이사님 하면은 이제 염블리 진정성이 꼭 중요한데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시냐면요. 이 책에 이 추천의 글에 저자가 꼭 건강을 되찾아 딸들과 함께 평생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저는 이 문구가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따뜻한 마음 이렇게 추워지는 때 너무나 좋았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짚어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게 50억 N을 30년 동안에 이게 가능하긴 한가요? 사실 이분이 하신 거예요, 실제. 실제로 이제 벌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이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따라한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워런 버핏 책 많이 본다고 워런 버핏 되는 건 아닌데. 그쵸. 다만 이제 워런 버핏의 그런 투자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공감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통해서 워런 버핏처럼 되는 게 아니라 투자에 당연히 이 길을 내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냥 이게 망망대해가 아니라 그래서 이분도 어쨌든 이제 가치 투자고 버핏과 좀 비슷한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 기법을 한번 알아보자 이런 마인드로 보진 마시고 그 과정도 나와 있고 불리는 그런 이제 방법들 몇 가지 제시는 해주거든요. 근데 이걸 어쨌든 하는 과정도 되게 쉬운 과정은 되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투자 이야기지만 사실 이제 메시지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돈 버는 법보다는 돈을 불리는 지혜를 이제
자기 자녀들한테 물려주자. 요새 아시겠지만 뭐 우리도 지금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잖아요. 그렇죠. 되게 불확실하고 노년이 길어지고. 네, 맞습니다. 평생 직장 개념도 많이 없어지는 것 같고 AI는, AI 때문에 맞아요. 그렇죠. 그 투자를 안 할 수 없어요. 거기다 요즘에 아시겠죠. 환율이 너무 올라서 이건 무슨 얘기죠? 그 우리나라 원화가 녹아내리고 있어요. 그냥 원화를 갖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손해 보고 있는데 그 자산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가 투자를 할 때 뭔가 어떤 자기만의 철학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 철학이라는 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이제 공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좀 다양한 책들을 많이 읽어보시면 그 읽다 보면은 이제 자기한테 맞는 그런 이제 원칙들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또 찾을 수 있는 하나의 또 그 책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 또 이게 그 노동소득에 좀 한계가 좀 오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따라갈 수가 예, 없잖아요. 노동소득보다 돈이 풀리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물가는 더 오르고 그래서 노동소득만으로 우리 지금 부동산 사는 것도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냥 내가 직장 생활만 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투자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데 예, 그런 관점에서 아마 이 책을 읽으시면 많은 부분들이 저는 좀 공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것도 의사라면 이제 자기가 얼마나 그 여명이 남았는지를 직감적으로 알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이렇게까지 딸들에게 남기는 투자 조언으로 책을 내시겠다라고 했으면 이 책의 가장 핵심되는 지금 저희가 저자를 뵐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거라고 느끼셨어요? 일단 이거죠. 투자를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게 그게 이제 이제는. 명백하고 다만 이제 파이어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파이어족. 예, 그러니까 본인도 그거를 이제 자산 1억엔 달성하고 이렇게 파이어족이 되긴 했는데 그것도 정답은 또 아니래요. 예, 그렇죠. 1억엔 달성하고 1억엔. 이제 페이닥터를 좀 그만두고 이제 파이어를 했는데 다시 그래서 또 일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또 돈만 번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분의 되게 이제 살아온 과정들이 다 여기 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해서 어떻게 성공하고 근데 성공해서 파이어가 됐는데 그것도 해보니까 결국 일도 필요하고 예,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개척하는 삶도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경제적 자립도 또 한편에서 또 중요하고 그런 수단으로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투자 자체도 즐겁게 하라고 했어요. 이게 고통스러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 자체도 즐겨라. 예, 이렇게 좀 즐거운 마음으로 본인은 너무 재밌었대요. 이 투자 자체가 되게 좀 재미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읽어보시면 되게 좀 공감을 하실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책의 좀 가장 큰 메시지 중에 하나는 죽음 앞에서 깨달은 그 진정한 그 유산 자체는 이 돈 자체가 아니라 결국 그거거든요. 돈이 주는 그 자유, 돈이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생기게 되면 사실 제일 좋은 점은 시간을 살 수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부자분들 보면 시간을 자기 맘대로 쓰잖아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와닿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리고 불안 없는 삶이죠. 매일 불안해야 되잖아요. 돈이 없다면 예, 그런 좀 불안감도 이제 없앨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이제 우리가 투자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 분이 이제 죽음 앞에서 이제 깨달은 거죠. 아, 돈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간, 자기만의 자유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자기 딸들한테도 가족들한테도 이제 한번 물려주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는 책이니까 한번 좀 이런 내용들을 읽어보시고 한번 공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기는 지금 500억 자산가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의 가장 투자의 핵심이 역발상 투자가 그 핵심 중에 하나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거는 뭐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분 스타일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뭐 자산 가치죠. 그 다음에 뭐 시크리컬 가치죠. 이제 본인이 나누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이분이 돈을 제일 많이 번 게 뭐냐면 시크리컬 가치 투자. 시크리컬은 뭐냐면 이게 사이클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SK 하이닉스도 사실 반도체도 시크리컬 산업인데. 그 22년도 3분기 때 엄청난 적자를 봐요. 그때 주가가 뭐 한 6만 원까지 빠졌던 걸로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냥 하염없이 흘러내렸는데 사실 그때 이제 뭐 망한다는 소리도 들렸어요. 지금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근데 이거는 이제 역발상이죠. 이런 이제 시크리컬 어떻게 보면 경기 순환상의 최악의 국면이죠. 그때 역발상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향후 흑자로 이 기업이 이제 전환될 걸 예상을 해서 물론 이제 이 책에는 그런 것들을 좀
골라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런 걸 보고 이제 실제로 그런 조짐들을 좀 캐치를 해가지고 이제 과감하게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물론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시크릿과 산업이 한 번 터닝을 하면요 네. 무섭게 오릅니다. 주가가 바닥에서 이렇게. 그리고 위험한 거 이제 또 너무 좋으면 이제 결국 사이클이 꺾이니까 그때는 위험하겠지만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하이닉스가 22년도에 그 바닥치고 지금 주가 10배 올랐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망할 뻔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 기억나요. 예. 근데 지금 물론 지금은 이제 반도체가 사이클이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 펼쳐지지만 뭐 어쨌든 그때 당시엔 그랬고 수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사이클을 타고 다니거든요. 일본도 사이클 기업들이 많아요. 네. 구글이나 이런 기업은 아니잖아요. 구글은 뭐 사이클이 없는데 그런 사이클 산업에서 바닥에 있는 거를 좀 잘 발굴해서 예, 투자하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역발상이죠. 예, 위험하다 할 때 사서 그렇죠. 좋을 때 파는 네. 거니까. 근데 그걸로 실제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그만큼 먹을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사도 마찬가지죠. 아까 한국조선해양도 몇 년 전에 적자 봤거든요. 예, 굉장히 적자를 좀 많이 봤던. 네. 조선도 계속 지난 몇 년간을 이제 암흑기를 거치다가 이제는 막 엄청난 지금 돈들을 벌고 있죠. 근데 그런 사이클의 암흑기에서 이거 이제 본인이 좀 뭔가 근거를 가지고 투자를 미리 하는 거죠. 미리 해놓는 거예요. 길목을 지키고 있는 거네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건 난이도가 좀 낮지만 자산 가치죠. 자산 가치는 뭐냐면 결국 이제 그 아주 싼 것들, 예. 그러니까 PBR 낮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투자해 가지고 어쨌든 이제 이거는 좀 안전하대요. 대신에 좀 안전하지만 뭐 큰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대신 안전하죠. 그러니까 봐가지고 뭐 순연금이나 이런 거 계산해가지고 지금 기업 가치가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좀 싸다. 뭐 PBR이 뭐 0.2배다, 0.3배면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저평가돼 있는 거니까 그런 걸 발굴해서 하는 건데 결국엔 자산 가치주는 쉬운 반면 큰 수익을 노린다 이거보다도 적절한 수익이고 그다음에 시크릿과 가치 투자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네. 사실 진짜 이게 어려운 게 적절한 기업을 투자하기 쉽지 않거든요. 계속 이렇게 안 좋은데 가까운 미래에 확실히 이제 흑자 낼 거다라는 네. 이제 확신을 가지고 매수해서 가까운 미래. 예, 이제 그거를 이제 잘 관찰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런 다양한 또 방법들이 이제 나오니까 예, 구체적인 내용은 또 책에 잘 담겨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7가지 항목을 통해서 A에서 E까지 그런 주관 평가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실제적으로는 그 어떤 투자 판단에 있어서 실용성을 가져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 저자분이 기업 리포트를 직접 쓰래요. 애널리스트가 저희 아니고 맨날 보고하는 보고서 쓰는 거. 그걸 자기가 직접 써보래요. 쓸 수 있대요. 그렇대요? 써서 그 점수를 매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A에서 E까지 5단계로 평가를 해요. A가 최고점이고 네. E가 이제 꼴찌죠. 네. 그래서 7가지예요. 자산으로 이제 저평가됐는지, 두 번째가 수익 저평가, 이제 돈을 버는 거에 비해서 저평가인지, 재무 건전성이 좋으면 부채 비율 낮고 뭐 이런 거겠죠. 네. 수익성, 성장성, 사업 소질, 주주를 이 회사가 중시하는지, 네. 뭐 이런 그 단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그럼 다 A만 나오는 걸 한번 찾아보자. 이러지 말래요. 그런 기업은 이 세상에 없어요. 애초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얘기도 뭐냐면 일본 프로야구 게임을 보시면 일본의 프로야구 옛날에 지금은 이제 오타니 선수가 저 미국 가 있지만 옛날에 한창 일본에서 활동할 때 그때도 대단한 선수였죠. 근데 오타니도 A가 아니래요. 올 A가 아니고 그 항목 중에 보면 D, E가 있대요. 오타니도 좀 못하는 게. 그러니까 괜찮은 기업도 D나 E가 있긴 있대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지금 D인 기업을 사래요. D인데 A가 될 수 있는 기업.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까 시크릿컬과 비슷한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찾는 방법들. 네. 그래서 일본에 이것도 이제 조선에서 나무라 제작소, HD 한국조선해양이 D에서 이제 A로 갈 수 있었던 걸 본인이 판단을 했대요. 그래서 요 7가지 중에 요 판단을 해서 요 2기업을 일단 이제 매수를 했던 거고, 그리고 이거를 이런 이제 평가를 해서 본인이 이걸 제대로 이해했다면 남들 앞에서 이거를요 90초 안에 설명을 해야 된대요. 그럼 이제 완벽하게 된 거죠. 네. 90초 안에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이제 본인이 완벽하게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도 이제 실제 90초 안에 이런 것도 지금 예의가 나와 있고, 그래서 이걸 하는 이유는 어떤 기업이든 이제 평가를 할 때 자기 감정에 휘둘려요. 자기가 또 선호하는 스타일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러지 말자는 거죠. 7가지 기준 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해보자.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본인도 이제 이런 방법으로 또 돈을 벌었기 때문에 객관화를 위해서 써봐라 하는 거네요. 분석해봐라. 그래서 이게 물론 뭐 쉬운 건 아니지만 한번 꼭 저는 뭐 이거 7가지가 무조건 7가지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런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어떤 기업을 평가할 때 예를 들면 이제 많이 하시는 삼성전자도 한번 평가를 해보는 거죠. 삼성은 이제 지금 위치는 어딘가 이런 것들 주주 중시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보면 본인이 이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무 다 A면 사실은 이제 그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지만 이미 주가가 다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의 평가가 좋아질 건 미래를 보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보자라는 의미에서 본인이 한번 리포트를 써보자는 그런 내용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게 앞으로 좋아질 기업이다라고 하면 그 기업이 실질적으로 품고 있는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가치랑 시장에서 평가받는 객관적인 가격 사이에 지금 갭이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 괴리가 이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요건 객관적으로 이 회사의 뭐 재무나 이런 걸 보고 판단한 건데 다만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시장이 공포에 질렸을 땐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다. 공포에 질렸을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런 기업들을 내가 미리 선점을 해놨겠죠. 공부를 해놓고 판단을 했는데 뭐 예를 들면 시장이 너무 오르면 당연히 이런 기업들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가치와 가격의 괴리가 생길 때는 결국 시장이 공포에 질릴 때 시장에 한 번씩 급락장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가 이제 회사가 지닌 가치보다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이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방치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역이용하자. 인간의 광기에 의한 가격 하락을 역이용해서 좀 저렴해진 기업을 사서 나중에 좀 비싸질 때 팔자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공포를 역이용하자는 그런 좀 내용들도 있는데 이제 여기서 핵심 뭐냐면 편견을 좀 배제하세요. 배제하세요. 뭐냐면 이렇게 공포가 생기면 모두 다 공포를 느끼거든요. 그럼 이제 편견이 쌓이죠. 모든 게 안 된다, 망한다, 막 이러는데 그럴 때일수록 기업의 가치에 집중하래요. 그냥. 그리고 주가가 폭락하면 흔들려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막 진짜 어느 날 아무 이유도 없는데 시장이 박살이 나가지고 막 폭락을 하면 원래 좋게 봤던 분들도요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뭔가 안 좋은 거야. 갑자기 이제 자기 생각이 흔들려 버려요. 그만큼 내가 확신이 없다는 뜻이기도 확신이 하고요. 없다는. 근데 그런 걸 확신을 가지려면 분석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려운데. 분석이 돼 있어야 급락할 때 사는 건 진짜 어려워요. 솔직히 어렵죠. 어려운데 그걸 하시는 분들이 결국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이 책에 그 내용이 있어요? 네, 어떻게 그런 이제 공포를 역이용하자. 네. 그래서 이 분도 이제 그런 걸로 어쨌든 투자를 하셨던 분이니까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당부할 게 혹시 샀는데 갑자기 그 품에 나와서 폭락할 때 있죠. 근데 본인이 분석했을 때 이거는 좀 괜찮은데 근데 사람 심리가 그럴 때 또 같이 흔들려요. 손절하는 경우가 내가 있어요. 모르는 딴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내려갔는데도 자신이 세운 시나리오를 만들어 놔야 된대요. 미리 다. 그래야 안 팔 수 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영원히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중간중간 빠지니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본인이 분석이 잘 끝났으면 급락할 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된다. 와, 너무 어렵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도 다 어느 정도 아시는 내용인데 뭐가 힘드냐면 실천을 못해요. 손이 안 나가. 네,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재무 항목을 보면은 그런 좀 판단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좀 보려면 일단 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산 가치 있죠.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실제로 금융위기 때 그걸 했나 봐요. 그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프로인트라는 산업이 나옵니다. 프로인트? 예, 그런 회사가 나오는데 요게 이제 50억엔의 자산을 갖고 있었대요. 근데 시가총액이 20억엔까지 떨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안 좋거나 금융위기면 막 기업들 가치가 팍팍 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아니 50억엔이라는 지금 자산이 있는데 시장 때문에 이 회사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20억엔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500만 원짜리 스마트폰이 있는데 500만 원 가치예요. 어느 날 갑자기 200만 원이 거래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무조건 사겠죠. 그렇죠. 예. 근데 주식은 그렇게 안 사죠. 주식은 그렇죠. 떨어지면 이거 뭔가 이상하다. 잘못됐다. 못 사요. 그래서 먼저 회사가 해산하더라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 자산 가치. 이건 이제 보통 PBR로 우리가 보죠. 예. 그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자산 가치가 뛰어난 기업들을 좀 사자. 근데 대신에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있어야죠. 예. 그런 기업이죠. 막 이게 실적이 막 들쑥날쑥하면 이런 게 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두 번째는 그거예요. 수익력을 보세요. 수익력. 그러니까
프로인트 산업이 연간 10억엔 정도의 돈을 벌고 있었대요. 연간 10억엔 정도. 지난 이제 몇 년간을 봤더니 이 회사 5년에서 10년치의 매출과 이익 변화를 봤더니 10억엔은 꾸준히 냈다. 물론 뭐 어느 해는 8억엔도 벌었을 거고, 근데 꾸준히 10억엔을 이렇게 본 거를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까 자산 가치 또 수익력 요게 이제 검증이 됐죠. 그래서 지금 50억엔의 자산을 갖고 있는데 연간 10억엔을 벌고 있잖아요. 그걸 합치면 60억엔인데 60억엔으로 자기는 생각한 거예요. 근데 20억엔이 된 거예요. 이 회사 이건 자기 이제 절호의 매수 기회다 이거는. 그래서 여기다가 시장에 광기가 나와서 폭 나갈 때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기업을 이렇게 선정할 때 보통은 뭐 이렇게 이익만 보거나 자산만 보거든요. 따로 분리하는데 이분은 두 개를 합쳐버린 거예요. 되게 독특한 좀 방식인데 자산 가치랑 수익 가치를 둘 다 합쳐서 시총과 비교해버린 거예요. 보통은 자산 가치하고 시총 비교하든가 이익 대비 몇 배인지 이것만 비교하거든요. 근데 이 둘을 합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60억엔이 그래서 나온 거고, 다 이제 수익력은 이게 작년에 10억엔 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히 이 정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본인이 알고 있어야 돼요. 과거 데이터 보고. 이 회사 아무리 힘들어도 10억엔 버네. 그럼 그게 이제 10억엔이 수익 가치가 그렇죠. 기본이 돼서 60은 근데 이거 20억엔 거래된다. 그러니까 감으로 많이 빠졌다고 산 게 아니라 철저한 이런 분석에 의해서 본인이 60억엔짜리 회사를 20억엔에 샀으니 그래서 실제로 이걸 통해서 또 수익을 낸 그런 사례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반대로 막 뜨겁잖아요. 시장이 막 뜨거운 장에서 뭐 이런 고민 안 하시겠지만 시장이 또 언제든지요 갑자기 돌변해서 급락장은 또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급락장에서는 당황하시면 안 되고 결국 이 저자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평소에 좀 공부했거나 이렇게 가치를 좀 파악한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거래가 이렇게 주가 빠져가지고 좀 저평가됐다고 생각하면 이런 걸 미리 분석을 했으면 투자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실전 사례가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금도 좀 많이 항상 보유를 해두고 있어야겠네요. 근데 현금 보유해도 좋은데 근데 사실은 개인투자분들이 이게 어쨌든 쉽진 않아요. 항상 주식을 그렇죠? 갖고 있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사실은 좀 저 개인적인 생각은 교체 매매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거를 좀 선택을 해야 돼요. 리밸런싱. 리밸런싱을 되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현금 많고 나는 돈을 잘 벌어서 매달 현금이 좋다 이런 분이야 그냥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거보다는 어쨌든 이제 주식을 많이 들고 계시니까 평소에 현금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런 기업이 혹시 보였다. 내가 갖고 있는 물려있는 기업은 이게 아닌 것 같다. 교체할 수 있는. 근데 마이너스를 너무 많이 보고 있다. 그래도 팔아야 돼. 그래도 팔아야 돼. 팔아서 이런 게 혹시 보이면. 왜냐면 결국, 올라갈 거를. 결국 이런 기업은 또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급락장은요 다 같이 빠져요. 그냥 아주 튼튼한 사람도 다 같이 허약하게 다 만들거든요. 근데 결국엔 이제 비가 그치고 강세장이 오면 이제 진짜 튼튼한 사람은 다시 일어나서 열심히 나가는데 허약한 사람은 회복 속도가 너무 느려요. 맞는.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급락할 때는 다 같이 빠지는 이 구간을 이용해서 더 건강한 회사로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좀 분석을 해놔야 되겠죠. 요즘 뭐 기사 보면은 주식시장이 좋으니까는 대출 받아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아닌 거죠. 대출은 위험합니다. 얼마 전에 금융위의 부위원장님이 주식 B2 괜찮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B2 물론 할 수 있어요. 뭐 그건 각자의 선택이죠. B2. 뭐 내가 B2 하겠다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부동산과 주식은 좀 달라요. 부동산은 금액 잔이가 자체가 너무 크니까 빚내지 않으면 못 삽니다. 서울 아파트로 어떻게 빚 안 내고 사요? 기본. 그리고 어차피 깔고 몇십 년 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되게 오랫동안 갚으면 돼요. 근데 주식은 달라요. 만기가 짧아요. 짧고 이자도 좀 높은 편이고 그리고 뭐가 문제냐면 삼성전자는 보통 레버리지가 하면 3배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 삼성전자가 어느 날이요. 내가 3배를 했는데 주가가 마이너스 30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원금 90% 날아가 버립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물론 삼성전자가 회복되면 또 괜찮아지는데 다행히 내 만기 전까지. 근데 만기 전까지 회복이 안 되면 증권사하고 또 이제 계속 얘기를 하지. 이거 뭐 만기를 연기장할 거냐 마냐. 그리고
혹시라도 이게 이제 증거금 같은 게 부족해 버리면 네. 돈을 더 넣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주식은 변동성이 너무 크잖아요. 아파트랑 다르게 매일매일 변동성 크니까. 그리고 그게 막 심리적으로 너무 압박으로 네, 다가올 맞아요. 거 아니에요, 또. 그래서 되게 견디기가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투자. 올라만 가면 뭐 좋겠지만 주식은 그러지 않으니까. 그래서 특히 지금처럼 코스피가 이렇게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B2는 좀 자제해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좀 말씀 좀. 오히려 이런 상황일수록 B2는 더 자제해야 된다. 지금은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연불리의 비밀로에 대해서 이번 주에 보고서 저희가 왜 만들게 됐는지 보고서 고르는 게 좀 힘들어요. 뭘 소개해야 되나. 왜냐하면 굉장히 좀 엣지 있거나 인사이트 있는 거를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산업 보고서를 자주 소개해드리는 이게 지금 상황 판단이 되잖아요. 그리고 산업이 좋으면 거기 속해 있는 기업도 잘 될 확률이 또 높아요. 산업이 안 되면 거기서 진짜 잘 되는 기업 찾기가 또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